자, 이번 시간은 토지정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지정책에는 지역지구제라는 게 있죠. 이 지역지구제가 공법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공법 문제 한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꼭 체크해 드리고요. 자, 일단은 토지정책은 226입니다. 자, 기본서 226페이지 가시면은 토지정책에서 그나마 가장 유력한 게 이제 토지은행제도예요. 토지은행제도. 앞쪽에서 우리가 문제를 풀었을 때 공공토지비축이라고 했죠. 공공토지비축제도입니다. 비축제도. 그래서 이거를 이제 토지은행이라고 하죠. 토지은행. 토지은행이라고 합니다. 공공이 들어가면 다 직접 개입이에요. 자, 그래서 이건 직접적 개입이다. 이게 스타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얘는 토지를 쌓을 때 정부가 저렴한 가격으로 미리 미개발 토지를 대량 구입하죠. 그래서 미개발 토지를 수요자 역할로 매입을 해서 나중에 공급자 역할로 팝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대량 구입해서 비축했다가 민간에게 팔거나 대여하거든요. 도시 개발업자, 수요자한테 분양을 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지에 나왔던 거는 이따 보겠지만은 이 공용개발과 약간 틀려요. 공용개발과 틀리다 보는 거는 공용개발은 우리가 팔겠다는 의사표시도 없이도 수용하지만 자, 토지은행은 미개발 토지입니다. 그래서 토지 의사가 전제가 되기 때문에 팔겠다는 사적 어떤 소유권에 대한 침해가 약하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토지은행은 문제를 나오는 거대로 이제 우리가 풀어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28페이지입니다. 자, 228페이지가 참 재밌는 게, 자, 우리나라에, 시행되지 않는 거예요. 않는 게 두 가지거든요. 이게 우리, 폐지됐습니다. 택지 소유 상한제. 작년에도 나왔는데, 택지 소유 상한제가 폐지가 됐어요. 토지 공개념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토지 초과 이득세입니다. 토지 초과 이득세. 자, 토지 초과 이득세다. 이 두 가지가 폐지됐다는 게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문제가 기출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개발부담금 제도는 있죠. 개발부담금 제도는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지역지구제에서 우리가 나올 수 있다는 거는 뭐 토지 선매나 이런 환지 방식은 뭐 나는 방식이니까 일단 문제를 풀면서 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34페이지 가시면은, 자, 234페이지 가시면은, 공법 문제가 나와요. 결혼에. 공법에 지역지구제가 나오는데, 어떤 게 나오냐? 주거지역이 나옵니다. 주거지역. 자, 주거지역에서 제1종과 2종, 그 다음에 뭐 일반의 1종, 2종, 3종까지는 뭐, 우리가 공법 문제니까 제가 터치할 필요는 없지만은, 자, 우리가 1종서부터가 층수가 낮아요. 그 다음에 2층이 2종이 이제 층수가 높고요. 근데 뭘 물어봤냐면, 전용하고 일반을 물어봤어요. 전용하고 일반. 그럼 주거지역의 전용지역은 뭐가 들어가냐면 우리가 그 양호안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양호안. 근데 일반에는 편리안이 들어가요. 편리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세요. 제가 이제 이렇게 암기라고 했거든요. 전양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한 분과 결혼해서 1편 당시입니다. 전양 1편, 전양 1편.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토지정책이라는 자체는 이 정도 우리가 보고 문제를 보면서 부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도록 하죠. 자, 페이지는 이제 131페이지죠. 131페이지 갑니다. 자, 131페이지에 이제 분양가 규제라는 게 있는데, 요건 이제 어떻습니까? 토지가 아니라 이제 주택정책이니까 요 두 가지는 제가 주택정책에서 해드리겠고, 자, 토지정책과 관련돼서 우리가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기출문제 해드렸으니까 뭐 다른 문제를 좀 볼게요. 토지정책에서 다른 문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넘기시면은 다른 건 중간에 다 풀었고요. 자, 15번입니다. 자, 우리 문제집이죠. 문제집 138페이지입니다. 15번이죠. 자, 15번을 보시면은 토지정책, 토지은행에 대해서 틀린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자, 말씀드렸지만은 토지은행은 5번 토지 양도 의사 표시가 전제된다는 점에서 토지 수용보다는 토지 소유자의 사적 권리 침해하는 정도가 자, 크다가 아니라 작죠. 그러면 토지 수용이 더 소유자의 사적 권리 침해가 더 크다는 걸로 우리가 바꾸셔야 되죠. 5번이 정답이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쭉 넘기셔서 갑니다. 자, 28번 갈까요? 현재 우리나라에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 아닌 거는, 자, 택지 소유 상한제, 토지 초과 이득세가 이제 토지 정책에서 쓰지 않고요. 그 다음에 개발권 양도 제도도 우리나라에 지금 없어요. 개발권 양도. 자, TDR 제도죠. 이것도 지금 우리가 검토 중입니다. 자, 이것도 들어가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의 이제 정책 파트의 주택 정책이 나오니까 이건 제가 다음 시간에 연결시켜서 갈 거고요. 자, 35번 같은 겁니다. 147페이지죠. 자, 작년 문제죠. 정부의 시행 중인 부동산 정책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2번 도시계약 구역 안에 택지에 관하여 가구별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해당 택지에 대해서 초과 소유 부담금을 부과한다. 자, 택지 소유 상한제는 폐지됐습니다. 자, 이거 들어가면 안 돼요. 택지 소유 상한제의 설명인데 우리나라는 현재 폐지된 정책으로 정부가 시행 중인 부동산 정책이 아니다라는 거 꼭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9번입니다. 자, 용도지역지구제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자, 국토의 개미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자, 제가 1편 단심, 자, 어떻습니까? 전량 1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법령상 양호안이 나왔어요. 그럼 여긴 전용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제2종 일반이 아니라 전용 주거 지역이 양호한 주거로 환경을 봐야 되죠. 2번이 정답이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가볼게요. 46번입니다. 자, 현재 우리나라에 시행 중인 부동산 정책이 아니고 또 나왔네요. 택지 소유 상한제 안 들어가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48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공시제도거든요. 자, 이건 제가 나중에 뒤에 공시 정책에 하겠지만 그냥 간단하게 볼게요. 4번을 보시면 가격 공시에 대한 이 공시는 개별은 다 시장군수구청장이 합니다. 그래서 개별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니까 국장이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넘겨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지정책 51번입니다. 154. 자, 또 나왔죠. 현재 우리나라에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모두 고르시오. 자, 그러면 시행 안 되는 게 택지 소유 상한제, 토지 초과 이득세제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실거래 신고제, 실거래가 신고제, 분양가 상한제는 실시하고 있죠. 기억 디귿. 정답은 2번이 정답이다. 그 다음에 자, 54번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별표 쳐 넣어보세요. 자, 54번에도 또 나왔죠. 자, 1번. 옳은 걸 이제 물어봤으니, 자, 1번에 가십니다. 토지정책 수단인 도시개발사업 토지수용 금융지원. 앞에서 제가 푼 문제와 비슷한데요. 자, 직접 개입에는 금융지원 보조금이 안 들어가요. 간접입니다. 그 다음에 2번에, 자, 이건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이익을 얻는 사업 시행자부터 불로소득 증가분이 일정한 환수를 한다는 건데, 자, 이건 개발 동그라미, 이익 동그라미, 환수 동그라미. 개발 이익 환수라고 들어갔잖아요. 그럼 이건 개발권 양도가 아니라 개발 이익 환수 제도고요. 3번이 정답입니다. 공법에서 토지 선매를 배우세요. 토지 선매란 3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 계약의 허가 신청이 있을 때 공익 목적을 위해서 사적 거래에 우선해서 국가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게 3번이 정답입니다. 자, 4번은, 자, 요거는 미개발 토지이용 계획에 따라 구획 정리하고 기반시설을 갖춤으로써 이용가치 높은 토지로 전환한다는 거는, 자, 4번은 토지 구획 정리 사업으로 하는 게 좋아요. 자,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으로 이제 공법에 배우시는데, 이건 토지 구획 정리 사업으로 하시는 게 좀 올바른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 5번이 이 토지 적성 평가 제도입니다. 5번도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제를 지우세요. 토지거래 허가제는 밑에 해설이 있지만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집값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토지거래 허가를 내주는 거거든요. 토지 적성 평가는 제가 고3 선생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고3 학생을 예를 문과로 갈지 이과로 갈지 조정을 해주거든요. 개발로 갈지 보존으로 갈지. 그래서 시험 문제에 개발 보존에 문제가 발생할 때 합리적 조정은 토지 적성 평가다 이렇게 하셨어야죠. 그래서 4번은 토지 구획 정리 사업으로 고쳐주시고요. 5번은 토지 적성 평가니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7번입니다. 자, 토지 정책, 토지 비축에 대한 설명 틀린 것은, 자, 5번. 자, 지금 우리 공공토지 비축은 LH공사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한국토지주택공사죠.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이 5번에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법령상 비주토지는 각 지자체에서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관리 요청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담당한다. 그렇게 하셨어야죠. 자, 그 다음에 58번 아까 문제랑 또 유사한 문제니까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갑니다. 자, 58번은 왜 유사하냐면 자, 이건 이제 예상 문제를 제가 뽑아본 거죠. 그래서 다시 간다면 옳은 것은 1번은 틀렸고요. 아까 했고요. 자, 2번은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의 토지 소유권과 개발권 분리해서 개발 필요한 다른 지역으로 양도하는 건 개발권을 양도하니까 개발권 양도제도가 되겠고 3번이 중요합니다. 별표. 토지 선매는 강제로 수용하는 게 아니라 협의 매수로 가셔야 돼요. 협의 매수. 자, 그래서 우리가 토지 선매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거래 허가, 그죠? 구역 허가를 받아서 이 취득한 토지를 그 미용 목적에 따라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에 대해서는 선매자에게 강제로 수용하는 게 아니라 자, 어떻습니까? 사적 거래에 우선해서 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협의 매수를 해야 돼요. 수용하면 안 됩니다. 4번에 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인해서 이익을 얻는 사업 시행자부터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것은 개발이익 환수 제도고요. 5번이 정답이죠. 토지 적성 평가가 토지에 대한 개발과 보존에 경험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어디를 여러분들 이제 깊게 보냐면 임대주택이에요. 임대주택에서 이제 가장 유력한 게 임대료 규제입니다. 임대료 규제와 보조가 있는데 자, 우리가 244페이지 기본서로 가시면 임대료 규제 정책으로 갈게요. 자, 임대료 규제 정책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위주로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보조 정책은 요즘 간단하게만 물어보지 요즘은 다 이 임대료 규제 정책에서 나오고요. 또 분양가 상한제가 있잖아요. 분양가 상한제랑 연결시켜서 우리가 가도록 하죠. 자, 가겠습니다. 기본서로는 244페이지입니다. 기본서 244 우리 임대료 규제로 가죠. 자, 임대료 규제 정책. 자, 분양가 상한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임대료 상한제다. 최고 가격제라는 거죠. 그럼 다시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가격과 양이 있습니다. 그럼 항상 공급과 수요가 만나서 거래가 되죠. 그럼 여기가 이제 P1, P0, 그 다음에 Q0라고 한다면 여기가 이제 균형 임대료예요. 균형 임대료가 되고 시장 임대료가 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시장에 100만 원으로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상한제는 최고 가격제거든요. 최고 가격제이기 때문에 그 이상 못 올려받는 거예요. 근데 일단 문제를 봤을 때 만약에 균형 임대료를 규제 임대료를 높게 설정했을 때 자, 예를 들어서 130만 원 높게 해봤어요. 그러면 정부가 이걸 높이면 우리가 규제하겠죠. 그러면 이걸 높일 사람도 없고 다시 100만 원 받고 130 받으니까 일로 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당연히 초과 공급도 생기지 않고요. 자, 규제 임대를 높였을 때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럼 이 효과는 규제 임대료를 자, 100만 원보다 70만 원으로 낮췄을 때죠. 낮췄을 때 우리가 초과 수요가 발생을 하잖아요. 당연히. 자, 그러면서 여러 가지 효과가 있겠죠. 근데 단기와 장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외울 때 단비 장탄. 단비가 되죠. 하늘에서 장탄, 단비 장탄. 그러면 단기는 비타르 쪽이에요. 자, 반응 못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 임대료 규제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기는 비타르죠. 자, 그래서 가격과 양이 있으면요. 공급이 완전 비타르 쪽이라고 나왔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자, 단기는요. 균형을 이루어서 만약에 여기가 아까 100만 원이었다. 그럼 70만 원으로 규제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초과 수요가 발생이 되죠. 그래서 이만큼 균형에서 10개가 있고 15개가 있다면 기존 임차에는 혜택을 봅니다. 기존 임차에는 혜택이 있어요. 그래서 자, 임대인의 30만 원만큼 줄어든 것만큼 기존 임차인에 대해서 소득이 재분배하는 역할을 완전 비타르쪽에서 하죠. 왜? 공급을 못 줄이니까. 15개만큼 수요가 있으니 초과 수요가 벌어지긴 합니다. 5개만큼 초과 수요가 벌어지죠. 그러면서 우리가 단기에도
가격을 낮추니까 수요가 더 초과 수요가 많으니 공급이 더 부족해서 이동이 저하된다는 건 똑같죠. 근데 장기에 가서는 더 악영향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장기에는 또 우리가 효과가 없죠. 장탄이죠. 장기는 탄력적입니다. 반응을 해요. 그럼 탄력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저 곡선이 이제 움직이죠. 가격과 양이 있으면은. 자, 그러면은, 자, 들어갑니다. 곡선이 움직이기 때문에 아까는 완전 비탄력적이었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급을 줄여버려요. 그러면 이 공급 곡선이, 자, 우리가 100에서 만약에 70으로 떨어졌는데, 자, 이렇게 해서 아까는 공급을 못 줄였죠. 15개가 있고요. 자, 그럼 초과 수요가 5개만큼 벌어졌어요. 근데 장기로 가서는 공급이 감소한다는 게 키포인트예요. 공급을 안 하죠. 그럼 공급 곡선이 이렇게 누우게 됩니다. 그럼 공급이 5개가 되고요. 공급이 5개가 되고 수요가 15개가 되니까 초과 수요가 더 벌어지죠. 그럼 초과 수요가 10개가 된다는 거죠. 그럼 임차인들은 임대주택 구하기가 더 어렵고요. 기존 임차인들은 이동을 또 저하시키겠고 암시장이 형성돼요. 우리가 프리미엄이 형성된다고 하잖아요. 뒷거래가 나타나요. 암시장. 그래서 우리가 130만 원에서 60만 원만큼 피가 또 붙거든요. 프리미엄이. 그래서 음성적인 거래가 돼서 더 안 좋아질 수 있다. 그럼 단기에 효과가 있고요. 장기에는 효과가 발휘되지 못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가 분양가 상한제라는 게 있잖아요. 자, 넘겨보세요. 자, 분양가 상한제를 먼저 우리가 보여드린 거는 임대료 규제와 상한제랑 연결시켜서 잘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분양가 상한제를 이 전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임대주택 정책. 자, 그래서 242페이지 가시면은 기본서에 자, 분양가 상한제를 얘기하죠. 상한제. 규제죠. 규제를 합니다. 그럼 얘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쟤랑 좀 비슷해요. 가격과 양이 있으면은 자, 이거는 공급과 수요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시장 가격이 지금 형성됐어요. 자, 시장 가격이 평당 1,000만 원이라고 한번 볼게요. 시장 가격이 자, 평당 1,000만 원이 시장 가격이 형성이 됐다. 10,000원 빼겠습니다. 근데 정부가 최고가격제로 해서 너 규제할 테니까 너 800만 원만 받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가격을 이상이 아니라 이하로 내렸죠. 그럼 당연히 초과금이 발생되지 않고 초과 수요가 발생이 되겠죠. 자, 그러면서 가격을 떨어뜨리는 인하하는 현상이 발생되죠. 자, 그래서 결론은 자, 가격은 인하가 되겠고요. 자, 공급도 줍니다. 공급도 줄어서 질도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투기 수요가 늘어나요. 투기 가수요가 또 늘어난다. 자, 그럼 어때요? 우리가 또 필요한 게 또 프리미엄이 형성될 수 있잖아요. 분양권 전매 나타나서 이중가 형성이 됩니다. 저주택 구하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거죠. 자, 공급을 줄이니까 신주택이 안 나와버려요. 중고주택 가격이 상승하니까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 수요가 더 늘어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임대료 보조입니다. 자, 임대료 보조는 간접적 개입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 규제를 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야, 그러면 너한테 내가 뭐 50만 원을 줄게. 보조를 해준다. 그럼 그만큼 보조해주게 되면은 주택 자, 우리가 더 넓은 집으로 가니까 주택 소비도 늘어나고요. 또 고기도 사 먹어요. 자, 고기라고 안 나오고 비주택이라고 거예요. 비주택 소비도 늘릴 겁니다. 수요라고도 할 수 있고요. 자, 그럼 효용도 커지겠죠. 이게 다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수요 쪽 보조와 공급 쪽 보조가 있는데 수요자한테 보조해 주는 게 더 주거지 선택이 자유롭죠. 그럼 이 수요자에 대한 보조가 우리가 단기와 장기가 있습니다. 단기는 공급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만 올라가고 가격이 상승합니다. 그러면 임대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럼 임대료가 상승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겠어요? 임대인한테 혜택 가는 거죠. 임대인한테 혜택 간다. 근데 장기적으로는 공급이 늘어난다는 게 키포인트예요. 자, 보조를 하게 되면 공급은 무조건 늘어나겠죠. 늘어나서 임대료가 하락하니까 누구한테 혜택? 임대인한테 혜택이죠. 임대인한테 혜택이다. 요게 이제 키포인트가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임차인에 대한 보조가 우리가 현금 보조보다는 이제 가격 집세 보조를 쓴다는 게 주택 바우처를 쓰죠. 주택 바우처를 쓴다는 자체가 조금 우리가
현물 보조로서 가격 집세로 가다 보니까 정책 목표 달성 효과가 있죠. 그래서 보통 이 주택 바우처가 나오면 거의 오른 지분은 되거든요. 우리나라 지자체도 우리가 시행되고 있다. 그럼 뭐 어떤 언급이 없으면 다 이게 바로 이 임차인 보조라는 주택 바우처에 대한 가격 집세 보조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문제로 풀면서 가도록 하죠. 자, 문제집으로 갈게요. 자, 문제집 이제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자, 순서대로 가게 되면은 문제집 앞쪽으로 오셔서 우리가 그 131페이지 순서대로 이제 가겠습니다. 자, 분양가 규제가 나와 있죠. 자, 1번 분양가 규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4번 당연히 주택법령상 국민주택 건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공공사업에 의하여 개발 조성 공공주택의 건설하는 용지의 주택의 분양가격을 제한할 수 없다? 말도 안 되잖아요. 제한할 수 있죠.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4번이 정답이고요. 자, 2번 저소득층의 주거생활의 향상을 위한 각종 부동산 정책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2번이죠. 자, 임대료 보조를요 지급하더라도 다른 일정한 경우 저가주택 임대료가 장기적으로 원래 수준 회귀되므로 전체 저가주택 양은 늘어나겠죠. 항상 공급은 늘어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넘겨볼게요. 4번입니다. 자, 133페이지 4번. 정부의 임대주택 정책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물론 규제 임대료가 시장보다 낮았을 때죠. 자, 그럼 2번. 임대료 규제는 장기적으로 공급이 증가합니까? 장기적으로 공급이 감소하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임대 관련 제도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자, 2번. 임대료 보조는요, 동일한 금액을 현금으로 제공했어요. 그럼 효용도 좀 증가하죠. 그래서 그만큼 현금으로 보조하게 되면 소비자의 잉여, 효용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자기가 사고 싶은 물건을 살 수 있고 만족이 더 커진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넘겨볼게요. 그 중간 건 다 풀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16번으로 가겠습니다. 138페이지 16번. 주거 빈곤층에 대한 주거 안정 정책에 대한 설명에다 틀린 것은 4번. 정부가 저소득층의 임차 가구에게 임대료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 해당 주거 서비스 정상제인 경우 주거 서비스 소비가 감소합니까? 아니죠. 주거 서비스에 대한 우리가 소비도 더 증가하게 되겠죠. 거기다 우리가 증가라고 볼 수가 있죠. 17번에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16번의 정답은 4번이고요. 17번입니다. 자, 임대료 규제에 임대주택 시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설명 틀린 것은 아까 단비장탄 기억하십니까? 3번에 가시면 임대료가 상한이 낮았을 때 단기적으로는 비탄력, 장기는 탄력적으로 가셨어야죠. 정답은 3번이 정답이고요. 자, 18번.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1번. 정부가 임대료 상승을 통제하면 단기적으로 하더라도요. 가격을 낮추니까 공급을 안 되더라도 수요는 많아져요. 그럼 초과 수요라는 자체는 그만큼 사고 싶은 사람이 많아서 주택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럼 임차인의 주거 의존이 촉진되는 게 아니라 둔화되죠. 저하된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9번은 분양가 상한제인데 좀 어렵게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19번은 분양가 가격을 시장가격 이하로 규제했다.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설명도 틀린 것은, 자, 물론 답은 쉽습니다. 답은 3번이에요. 분양가 상한제를 소형주택에만 적용하게 되면 소형주택은 위축되죠. 자, 그래서 공급은 우리가 어때요? 이 소형주택 공급은 감소하고 오히려 대형주택의 공급이 또 확대되겠죠. 그래서 이 소형주택에만 적용하게 되면 공급자의 이윤이 감소합니다. 소형주택 공급은 감소되고요. 자, 그러면 1, 2번을 묶어보세요. 아, 이걸 좀 어려워하세요. 자, 탄력적이라는 거죠. 자, 보세요. 상한제에 썼을 때 만약에 비탄력적과 탄력적을 한번 볼까요? 자, 그럼 요게 비탄력적이고 요게 더 탄력적이에요. 탄력적은 더 반응을 하거든요. 가격을 떨어뜨리게 되면 탄력적일 때는 얘가 더 벌어져요. 공급은 더 줄이려고 하고 수요는 더 늘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더 탄력적일 때 이 초과 수요가 더 커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1, 2번은 맞습니다.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일 때 초과 수요가 더 커진다. 자, 다른 것들은 뭐 맞는 얘기고요. 자, 20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분양가 상한제에 관한 설명에다 옳은 것은, 자, 기억. 장기적 민간의 신규주택 공급을 위축해서 가격을 상승시킨다. 맞죠? 신규주택이 안 나오니까 가격이 올라가겠죠. 자, 그 다음에 상한가격 시장가격보다 낮았을 때는 초과 공급이 아니죠.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이렇게 써있고요. 주택 건설업체의 수익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해서 공급은 더 감소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시장가격 이상이 아니라 이하로 가야 되죠. 저소득층을 위하면.
무주택자의 주택가격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이상이 아니라 이하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기억 디귿이니 1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3번입니다. 142페이지. 임대주택 정책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5번. 임대료 상한제 실시는 임대주택에 대한 초과 공급이 발생합니까? 아니죠. 초과 수요가 발생하겠죠. 초과 공급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30번 가겠습니다. 30번. 자, 145페이지 30번 들어갈게요.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2번.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정부가 임대료 한도를 시장보다 높게 했을 때는 아까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높게 했을 때가 아니라 낮게 했을 때죠. 낮게 해야 초과 수요가 발생하고 임대 부동산 부족 현상이 초래될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2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가시고요. 31번도 똑같은 문제네요. 주택정책의 설명 중 틀린 거 5번. 정부가 규제하는 주택임대료 상한이 시장임대보다 높아서가 아니라 낮아야 시장에 영향을 또 미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2번이 좀 어렵습니다. 별표 쳐보세요. 자, 임대주택 정책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자, 어때요? 단기에도 효과가 있어요. 단기는 공급을 줄이지 못하기 때문에 정책적 효과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문제는요. 일단은 1번에 단기적이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단기적으로 충분히 발휘되거든요. 그럼 이 지문 자체가 틀려버린 거죠. 그럼 밑에 해설이 있지만 정부가 임대료 상승을 균형가격 이하로 규제하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임대주택 공급량을 늘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임대료 규제 효과가 충분히 발휘된다라고 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 다른 것들은 자, 4번, 5번 묶어보세요. 4번 중요합니다. 정부가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보조하게 되면요. 단기적으로는 수요만 증가했어요. 그럼 우리가 임대료가 상승하게 되고 장기는 공급이 늘어나니까 임대료가 하락하게 된다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요거 바꿔낼 가능성이 커요. 그 다음에 제가 주택 바우처가 우리나라에 시행되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거는 옳은 지문으로 많이 뜹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거 바우처는 임대료 보조를 교환권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지자체의 도둑가구에 주택 임대료를 일부 지원하는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정확하게 맞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36번 갑니다. 자, 148페이지. 정부의 주택 임대주 정책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자, 임대료 규제는요. 규제를 했어요. 자, 그러면 공급이 줄죠. 공급이 줄다 보니까 자, 가격을 다운시켰잖아요. 그러면 질적 향상시키는 게 아니라 질적 수준을 저하시키고요. 자, 기존 세입자는 어떻게 돼요? 자, 지금 공급이 5개밖에 없는데 초과 수요가 발생했잖아요. 물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주거 이동이 우리가 촉진되는 게 아니라 둔화된다. 그렇게 4번이 정답이 되고요. 그 다음 40번 분양가 상한제 설명 중 틀린 거. 자, 이건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정답입니다. 주택법령상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공공택지에 공급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거든요. 이게 우리 감정평가 시험에 나왔는데 공인중개사에서 뺏겼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제 예상 문제도 뽑았지만 감정평가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또 여러분이 걱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꼭 우리가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43번처럼 나올 수 있죠. 어떻게 나오냐? 부동산 시장이 가열 국면인데 정부가 시행했을 때 시장을 좀 안전화하는 대책을 모두 고르죠. 당연히 양도소득세를 인상시켜서 안정시켜야겠죠. 아파트 전매 제한 기간을 좀 확대시킨다든가 담보인정 비율에 대한 총부채 DTI를 축소시켜서 자, 부동산 시장 가열 국면일 경우 정부가 이걸 시행하게 되면 자, 어때요? 시장이 좀 가격이 떨어지는 안전화 대책과 수요 억제, 수요 감축을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 기역, 디귿, 미음이 됩니다. 근데 반대로 니은에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게 되면 공급이 좀 더 증대되게 되고요. 부동산 가격도 또 상승을 또 부추깁니다. 상승이 되겠고요. 근데 청약제도의 재담청 제한을 폐지한다면 주택 수요가 더 확대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가시고요. 2번입니다. 49번 가죠. 주거복지 정책에 관한 설명 좀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5번입니다. 자, 공공임대는요, 이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이나
아니면 주택도시기금법에 의해서 주택도시기금이 있거든요. 이 자금을 받아요. 건설하기 때문에 외부 재원 없이 자체 자금으로 한다는 건 틀린 거죠. 정답은 5번이 정답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자 50번 문제로 이제 들어가는데요. 자, 우리 주택공급제도에 관한 설명에서 틀린 것은 후분양과 선분양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자 생각해 보세요. 선분양과 후분양이 있다면 여기 보실 때 선분양은 팔고 짓고요. 후분양은 짓고 팔거든요. 그러면 파니까 돈이 들어와서 공급이 늘 거예요. 근데 짓고 파니까 건설사들이 대형 건설사들이 독점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급 물량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후분양은 짝대가 내려가니까 공급 줄고 선분양은 서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암기해도 되는데 자, 그럼 후분양은 초기 주택 건설 자금의 대부분을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건 이제 그 예전에 나왔던 문제니까 그걸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는데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선분양은 팔고 짓기 때문에 초기 주택 건설 자금 대부분 주택 구입자부터 조달함으로 건설 자금에 대한 이자를 다 구매자가 부담을 하겠죠. 자, 후분양이 공급자가 부담하죠. 그래서 여기서 선분양 제도가 갑니다. 초기 주택 건설 자금의 대부분을 주택 구매자로부터 조달하므로 건설 자금에 대한 이자의 일부를 주택 구매자한테 부담한다. 자, 선분양은 제가 강의 때 소비자가 이자 부담을 줘요. 팔고 지니까. 근데 직구 판다는 자체는 후분양은 건설회사가 먼저 자금을 끌고 그 다음에 나중에 짓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팔기 때문에 자금에 대한 것이 다 공급자한테 또 부담이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자, 53번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 주택 도시기금에 대한 것은 주택 계정은 항상 국민주택 규모입니다. 그래서 4번에 가시면 국민주택 규모 이상의 주택의 리모델링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하가 되겠죠. 항상 주택 도시기금, 주택 계정의 용도는 주택 규모 이하다. 이렇게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54번 풀었고요. 자, 56번 하나만 풀면 되네요. 자, 임대주택 정책에 관한 설명도 틀린 것은 자, 2번 임대료 상한을 균형가격 이하로 규제하게 되면 공급 과잉이 아니라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그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은 부동산 조세에 대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좀 쉬었다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